이어서 반대 의견도 들어보죠. 5선의 민주당 중진입니다. 안민석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. 안민석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?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예, 안민석 의원입니다.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적절한 시기에 사면을 대통령께 건의하겠다라는 이낙연 대표의 발언, 안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? 국민통합을 누구나 바라지만요. 이 사과와 반성 없는 사면 복구는 국민들께서 동의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. 특히 코로나 그리고 민생 경제로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? 예. 새해 벽두에 이런 사면 논란은 참 안타깝고요. 특히 국민들과 당원들과의 소통이 없이 제기된 사면 복권이라서 당황스럽고요. 그럼에도 어제 민주당 지도부 긴급 간담회가 있었어요. 여기에서 일단 14일 재판 결과를 지켜보기로 하고 네. 국민들과 향후에 소통하기로 해서 일단 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근데 제가 볼 때는 지난 연말에 정경심 교수가 이제 구속되었고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됨에 따라서 네. 이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아주 그 환한 민심 여기에 어제 지금 주말에 사면 이야기는 환한 민심에 기름을 부은 듯합니다. 앞서 이재호 상임고문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. 사과와 반성을 하라니 오히려 사과는 이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넣었던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것이다. 왜냐? 정치 보복에 의해서 지금 억울한 수감 중이기 때문이다.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묻지마식의 사면은 동의할 수가 없고요. 이게 이 사과와 반성이 필요한 게요. 우리 국민들이 전두환 씨를 통해서 아주 트라우마를 겪지 않았습니까? 사과 반성 전혀 없는 전두환 씨를 사면시켜 놨더니 국민과 역사 앞에서 얼마나 이제 당당했습니까? 근데 지금 이 두 전직 대통령이 정치 재판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? 만약에 예. 사면하면은 예. 교도소 나오자마자 첫 마디가 네. 정의와 진실이 승리했다라고 할 텐데 그럼 국민들이 잘못한 건가요? 그래서 이 국민들이 이 사과 반성하지 않는 사면에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. 곰곰이 보면요. 돌이켜보면은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이 정치권에서 열심히 잘해서 정치권의 노력으로 구속된 게 아니라 국민들의 힘으로 가능했거든요. 박근혜 대통령은 촛불의 힘으로, 이명박 대통령은 18년 겨울에 소위 그 플란다스의 개로 이렇게 구속이 되었거든요. 그래서 이 사면 이 여부는 국민들이 결정을 해야지 정치권이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. 특히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이 묻혀있지 않습니까? 부정언익 재산도 아직 한 푼도 찾지를 못했는데요. 이러한 상황에서 사면 복권이 국민 동의가 가능할 것인가? 특히 이제 공수처가 곧 출범되지 않습니까? 예. 그렇게 되면은 세월호 진실이나 부정언익 재산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는데 사면 복권 주장은 이런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죠. 근데 그 이낙연 대표는 네. 대결의 진영 정치를 뛰어넘어서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 된다. 그런 정치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충정으로 난 드린 말씀이다. 즉 통합의 방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이제 이낙연 대표의 그런 가치와 소신을 존중하고요. 그리고 이번에 이 말씀을 꺼낸 것도 본인의 소신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볼 때는 이낙연 대표는 통합의 리더이고요. 그리고 두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것을 상당히 가슴 아파하셨고 국무총리 시절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고민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게 국민 통합에 이제 저해되고. 그때부터 고민하셨다고요? 네,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. 총리로 계실 때부터 이 부분을 고민하셨던 문제다? 네,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통합과 화합의 리더십을 가진 분으로서는 당연한 고민이었을 것이고요. 그래서 본인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는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. 그러면 청와대와 최근에 2번 독대하면서 이 문제를 논의했을 거다라는 뭐 이런 분석도 있던데 그건 아니라고 보세요? 최근 논의는 없었을 거라고 보세요?
네, 그건 아닌 듯 하고요. 그건 이 대표가 직접 사전 경험이 없었다고 이제 하셨어요. 그래서 이제 본인의 이제 소신으로 받아야 될 것 같고. 근데 그게 그리고 가능할까요? 앞에서 이재호 상임고문도 우리도 정권 잡아봐서 아는데 뭐 이런 이런 문제를 대통령 의중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지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시던데요. 저는 이낙연 대표의 진정성을 믿어요. 단지 이거 지금 현재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았고 또 두 전직 대통령의 사과와 반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셔서 네. 진정성이 이제 훼손되었고 본인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예.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이제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계세요.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전두환 전 대통령 그 당시 감옥에 있던 전두환 씨 사면을 건의하지 않았느냐. 뭐 그러면서 이제 통합을 이끌지 않았느냐. 그것을 어떤 교훈 삼은 건 아니냐. 닮아가는 행보 아니냐.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? 다 그 당시 이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상당히 틀릴 거라고 보고요. 지금은 특히 시기적으로 네. 이 코로나 이 시대지 않습니까? 예. 그래서 이걸로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? 그래서 지금은 정치권이 일단 시기적으로 사면보다는 코로나 대책이나 또 부동산 문제 이런 민생 경제 해결을 위해서 관심을 집중해야 될 때죠. 그 민주당 당원들 사이에서 이낙연 대표 뭐 불신임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.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뭐 의원들 분위기는 어떤가요? 의원들도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낙연 대표의 주장에 공감하는 의원님들이 있고, 그리고 또 당원들이 주장하는 거에 공감하는 그런 의원님들이 있는데요. 일단 민주당 내부가 이제 갈려서 즉 이것은 민주당이 이제 그 갈등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사면론이 사면을 하게 되면 민주당이 유리한 거 아니냐, 그러한 일각의 뭐 의심 내지는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저는 이것은 민주당에 상당히 불리한 의제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요, 특히 선거를 앞두고 이 선거라는 것은 지지층을 일단 결집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제 중도층의 지지를 받아야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인데요. 네네. 우선 이 사면론에 대해 가지고 당원들의 반발이 아주 상당해요. 그래서 이 집토끼가 달아나게 생겼죠. 알겠어요. 의원들 사이에서도 그 정도가 나와요? 불신임 얘기가 나와요? 의원들은 아직까지 뭐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. 알겠습니다. 그런 정도는 아니고 어제 최고위 뭐 간담회를 통해서 일단 진정은 되었다고 봅니다. 여기까지 말씀드려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. 트위터, 페이스북, 레인보우 게시판, 그리고 단문 50원,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,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 김현정의 뉴스쇼,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.